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신보험을 조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정기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정액으로,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보장 가능하다는 수술비 보험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살림은 주부구단에게, 보험은 보험구단에게. 김수진 전문가입니다. 구단 맞습니까? 아, 네. 네, 저는 그냥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보험 쉽게 설명해 줄 길건우 전문가입니다. 모든 고객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맺혀드리겠습니다. 보험 한판승 박선웅 전문가입니다.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갱신형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진 전문가님, 갱신형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갱신형 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건데 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네.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증권에 안 써져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증권에는 다 적혀 있고 대부분의 그런가요? 고객님들이 납입을 하실 때 네. 자동이체로 결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가니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자, 증권을 보면 네. 보장의 그 내용과 그리고 보장 기간 그리고 네. 납입하는 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 옆에 또 조그만하게 자동 납입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동 갱신. 자동 갱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 네. 갱신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오시는데 이제 네. 막대기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갱신형 보험이에요. 네. 초반에는 굉장히 작은데 네. 점차 커집니다. 그러게요. 이 이유는 이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자동 갱신이 되면서 네. 보험료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비갱신형은 갱신형과 다르게 10년 또는 20년 납입 기간을 정해놔요. 그리고 네.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자, 똑순이님은 혹시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오르는 갱신형보다는 그냥 딱 납부 기간만 딱 납부하고 그 네. 이후로는 편하게 보장받고 싶어서 비갱신형 선택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길건우 전문가님이 40대이세요. 그리고 갑자기 제 나이를 네.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네. 네. 길건우 전문가님이 40대이시고 네. 저희 똑순이님은 20대이세요. 아하. 네. 예를 들어서 두 분이 20대, 40대이신데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오래 살까요? 오래. 제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죠. 건강하시죠? 길건우 전문가님 건강하신데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오래 살 거지만 그래도 20대인 제가 그렇죠. 조금 더 오래 살지 않을까요? 네. 100세 시대라고 하니 나이로 치면 이제 똑순이님이 더 오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두 분 다 이제 10년 갱신형의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100살 이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길건우 전문가님 6번이 갱신이 되세요. 네. 그리고 똑순이님은 총 8번이 갱신이 되신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건데 둘 중에 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 8번을 갱신하시는 똑순이님이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길건우 전문가님과 저기 박선웅 전문가님이 계세요. 네. 두 분을 비교하자면 누가 더 건강할까요? 이건 저죠. 이건 저죠. 죄송하지만 그죠. 오늘 너무 긴장해 보이죠? 네, 박선웅 전문가님이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 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과 살짝 아픈 사람과 네. 똑같이 갱신형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보험료는 아픈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낸다. 그 네. 이유는 병원에 가고 진료를 받아서 이제
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너는 아프니 조금 더 보험료를 내라. 똑같은 갱신형이라고 해도 아픈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은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둘 중 하나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소 조금은 비쌀 수 있지만 보험료에 있어서 변동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비갱신형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암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여성이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이제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네. 자, 세람님이 네. 이제 만 30세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네. 갱신형은 1,710원. 와. 그리고 비갱신형은 23,520원이라고 하는데 네. 둘 중에 어떤 걸로 가입하시겠어요? 답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죠? 보통 사람들이면은 저렴한 1,710원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제 설계사분들이 옆에서 네. 조용히 말씀하세요. 갱신이 되더라도 조금밖에 안 많이 올라. 안 올라요. 많이 안 올라. 괜찮아. 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갱신형을 가입을 하시는데 자 비교를 하자면 네. 39세에 갱신형 보험을 봤더니 아직도 4,860원밖에 안 올랐어요. 저렴하네요. 저렴하죠. 네. 네. 이제 비갱신형으로 제가 가입했다라고 봤을 때 23,520원은 저는 내고 있고 세람님은 이제 4,000원 돈밖에 내지 않아요. 5배 차이예요. 5배. 네, 네. 그죠. 그래서 세람님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 내가 칭찬해. 나 잘했어. 나 가입 잘했다. 가입 잘했어. 나좀 라고 잘했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쭉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네. 점차 시간이 흘러서 50대, 60대, 80대가 되면 네. 비교가 돼요. 65,000원까지. 비교가 음. 되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네. 총 납입보험료를 보면 비갱신형은 총 560만 원 그리고 비갱신형은 약 1,48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해야 돼요. 바뀌었죠. 비갱신형이 560만 원, 갱신형이 1,400만 원. 1,400이죠. 그렇죠. 네. 자, 3배 정도 차이 나요. 네. 암 진단금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딱 3천만 원 정해져 있는데 네. 총 납입보험료가 500만 원인과 그리고 1,400만 원이 있어요. 당연히 500만 원. 그렇죠. 선택해야죠. 그래서 잘 비교를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를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갱신형이 처음에는 저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비갱신형 총 보험료랑 갱신형 총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갱신형도 유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갱신형을 선택을 하실 때 좀 더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요? 네, 어떤 걸까요? 그거는 이제 갱신 주기라고 합니다. 네. 갱신 주기는 그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돼요.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3년 갱신이면 3년이 끝나고 다시 갱신. 그리고 5년 갱신이면 5년이 끝나고 다시 갱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제가 50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3년으로 했을 때에는 16번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30년 주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네. 딱 한 번만 오를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갱신 주기가 긴 게 유리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이게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갱신형, 비갱신형 있으면 아까 네. 3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갱신형이 무조건 유리할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을 분명히 해요. 저조차도 지금 당장 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갱신형이 유리한 나이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40대, 50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걸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한다라는 게 사실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이제 갱신 주기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갱신 주기가 짧으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근데 갱신 주기가 긴 거,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갱신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내 상황에 맞게, 나이에 맞게, 병력에 맞게 갱신형이 유리할 수도 있고 비갱신형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런 네. 주기들을 한번 참고해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됐죠? 네, 맞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이가 있는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갱신형을 선택해도 괜찮지만 장기 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면 그 기간에는 보험료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니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최근에 이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다는데 이건 뭘까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질병, 사고, 상해 사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태일 때 보험회사가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내는 거지. 그렇죠. 네. 네. 납입 면제도 근데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갱신형 보험이라고 했을 때 갱신 주기 동안에는 납입 면제가 돼요. 뭐 10년 갱신이면 10년 동안만 그렇죠. 납입 아, 면제. 그렇군요. 근데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납입보험료를 내야 돼. 내야 되는 네. 거죠. 아, 그러니까 보장만 받는 게 아니라 다시 납부를 해야 하니까 갱신 주기를 길게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납입 면제 조건도 있기 때문에 갱신 주기를 좀 더 긴 게 더 유리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네. 갱신이 될 때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네. 그 대신에 단점이 있겠죠. 조금 더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회사별로 그리고 특약별로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좀 더 나에게 유리하려면 사실 계속 납입 면제가 되는 조건의 회사를 고르는 게 좋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네. 첫 번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고르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서 고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알고 음.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이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페이백은 설명 왜 안 해줘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납입 면제 기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페이백이라고 네. 적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전문가님? 페이백은 보험 안에 또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특약이에요, 하나의. 네. 납입 면제도 되고 지금까지 내가 납부했던 보험료를 다시 네.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오. 하시면 되시는데 네. 그 대신에 보험료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이 많을수록 비싸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보험 회사가 남는 게 있을까요? 그렇게 어떨까요? 해서 맞아요. 그래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페이백이라는 거나 납입 면제는 쉽게 설명하면 매달 보험료를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걸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내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가 너의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2만 원만 더 내면 네. 네가 만약에 이런 조건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네가 이때까지 냈던 보험료도 줄 거고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도 돌려줄 거야. 근데 2만 원 더 내야 돼. 어떻게 할래? 이런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렴하다고 좋을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조금 더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상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는 게 항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납입 면제와 페이백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의 상황, 뭐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나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첫 번째로는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비갱신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를 좀 더 길게 해서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짧게 갱신이 되게 하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갱신형, 비갱신형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갱신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가 있더라도 갱신 주기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납입 면제. 아까 납입 면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 보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만 30세 미만으로는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되고 일반 보험과 납입 면제의 조건이 달라요. 네. 조건이 다른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일반에서는 암만 된다라고 하면 어린이 보험에서는 암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하면 기각경제라고 해서 기타 피부암 그리고 갑상선암. 여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죠. 이러한 부분도 면제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김수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보험 칭찬회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정기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보험, 저도 살짝은 생소한 내용인데 네. 길건우 전문가님, 정기보험은 어떤 걸 보장하는 보험일까요? 방금 전에 네. 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갱신형 보험 얘기했죠. 네. 갱신형 보험도 정기보험입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받는 게 정기보험이거든요. 네. 종신보험은 기간이 종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는 종신보험.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3년, 5년, 10년, 뭐 아니면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는 건 정기보험. 그래서 딱 이렇게 구분을 지으실 필요는 없고 네. 정기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보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겠네요. 당연하죠.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험료가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종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죠. 특히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망보험금. 네. 예를 들면 불로장생 하시는 분 이때까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없죠. 책을 보더라도 네. 역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너무 오래 사신 분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싼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게 정답은 없죠. 그래서 네. 조금 더 합리적인 보험료를 원한다라고 하면 정기보험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네. 나는 보험료는 상관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고 싶어라고 하면 종신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뭐 본인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 저렴하게 선택을 정기. 할 거면 정기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정기냐 종신이냐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이제 상품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네. 사망보험금을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정기보험으로 할 건지 종신보험으로 할 건지가 가장 고민이 돼요. 네. 고민되는 이유는 보험료.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할지 너무 긴장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사실은 비교가 네.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네. 들면 이제 30세 남성을 기준으로 똑같이 사망보험금을 1억 원을 받는다라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보험료는요, 20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거고요. 네. 정기보험은 65세 만기로 했어요. 오. 그러니까 20년 내고 35년 동안 보장을 받는 거죠. 근데 제일 우측에 보시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종신보험은 15만 5천 원, 네. 정기보험은 4만 8천 원. 어. 그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군가는 나는 그래도 15만 5천 원을 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라고 네.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왜? 음. 언젠가는 무조건 받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야, 똑같은 사망보험금 1억을 받는데 내가 굳이 15만 원을 내야 돼? 4만 8천 원이면 충분한데? 그냥 뭐 가격이 3분의 1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는 게 좋고요.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기보험에서 기간을 정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애매해요. 기간. 이거를 20년 만기로 할지 아니면 60세 만기로 할지 80세 만기로 할지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 자녀,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대부분의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가장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 마지막 자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둘째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둘째까지 제가 대학교를 보내면 제가 환갑이에요. 그렇군요. 네, 제가 조금 늦게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해서. 네. 근데 제가 환갑이 됐는데 자녀들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정말 불의의 사고로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쳐볼게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한 30살까지는 제가 학비도 대줘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 아니면 정기보험에서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가 고민이 될 때는 내 마지막 자녀가 네.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나이로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환갑이면 이제 20살이니까 네. 그러면 35까지는 제가 그래도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만기를 75세 만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네, 그래서 설정하면 이제 이런 되는군요. 방금 65세 만기냐 10세 만기냐 이게 정답이 아니라 네,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만기를 설정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기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쌀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으면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태어난 자녀가 다 자랄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보장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네. 사망보험금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음. 어느 정도 금액을 준비하는 게 적절할까요? 맞죠.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럼 가장 아닌데 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사람 아니면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도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결혼할 때 성혼 선언문이나 아니면 뭐 서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말들을 꼭 합니다. 내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힘으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 우리 집에 대부분은 은행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대출금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만약에 돈을 버는 가장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이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신혼부부들이나 뭐 아니면 자식이 이제 네. 있는 부부 아니면은 이제 생길 부부들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 자녀만 없을 뿐이지. 그러면 이런 경우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재시에 뭔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 고려를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 보험료를 내는 거에 대한 거는 정기냐 종신이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가입 금액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냐. 네. 앞에서 제가 기간도 알려드렸고 정기냐 종신이냐도 알려드렸고
그러면은 총 금액은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옳아라고 음. 이제 궁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네. 이제 통계청 자료긴 한데 가구당 평균적으로 한 달에 쓰는 돈이 2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한 달에 네. 쓰는 돈이.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은퇴하고 나서나 아니면 내가 없더라도 갑자기 이 금액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진 않았죠. 크게 줄어들지는 네, 않아요. 그쵸. 밥상머리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출이 갑자기 훅 줄어들지는 음.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부채가 7,500 정도 됩니다. 뭐 그래도 그렇군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땐 저렴하게 나왔어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1억 원 이상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인 자녀, 저희 집에 자녀가 딱 둘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2인 자녀를 양육을 한다. 네. 그러면 월 평균 양육비가 137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람 씨가 그냥 제 와이프예요. 근데 저희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달에 250만 원을 쓰고요. 자녀 교육비로 또 137만 원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집의 부채가 7,500만 원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없습니다. 네. 이 돈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나가서 벌어올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너무 큰 이 돈이죠. 모든 걸 다 더하는 겁니다. 네. 근데 평균적으로 2년 정도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왜냐하면 음. 세람 씨가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자녀들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2년 네. 정도의 준비 기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니 한 1억 4,700 정도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치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집안마다 사정은 다 다르잖아요. 네. 부채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매달 쓰는 생활비도 다르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기간은 2년으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네. 사망보험금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있으면 남은 가족들한테 분명히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보험료가 사실은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또 사망보험금이다. 그러면 네. 이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을 정해놓고 가입하는 정기보험인데 그 기간은 내 마지막 자녀가 성년이 돼서 내 도움이 필요 없을 기간. 이라고 기준을 정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 가정의 상황이나 부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없더라도 2년 동안 내 가족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금액을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기보험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이신 분들을 포함해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알려주신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박선웅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어떤 부분을 칭찬을 할까요, 오늘? 네, 요즘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일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제가 지금 몸은 조금 이러지만 예전에 네. 어렸을 때는 엘리트 유도 와, 선수였었습니다. 진짜요? 총망받는 운동 와, 선수였죠. 네. 그랬군요. 이 유도 선수 시절에 네. 제가 3등도 해보고 2등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1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하지만 보험에서는 이 2등도 주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계속 이렇게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음. 신경을 잘 안 쓰세요. 왜?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네. 그 단점은 바로 갱신형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은 이 실손 의료비가 혹시 비갱신형은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실손 의료비가 있을까요? 없죠. 있으면 저도 하고 싶네요. 저도요. 같이 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제2의 실손 의료비라고 불리는 이 어. 수술비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실손을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잘 하시는데 갱신형이라서 부담되죠. 사실은 좀 아쉽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실손을 대체할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네, 비갱신형으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든 분들에게 인기가 가장 좋은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요.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데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수술비 보험이 무엇인지부터 개념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흔히 이 수술이라고 하면 이 큰 질병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에 병원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수술해야 돼요. 라고 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 병원에 가면 의사 네. 선생님들이 어머님 예전에는 크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구멍만 뚫어도 수술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네. 크게 절개를 해서 약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하루나 이틀 입원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바로 통원으로도 네. 가능하세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이처럼 이 수술이라는 게 이게 크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네. 작고 의료 기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로봇 수술이나 이런 시술들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수술이란 옛날처럼 이 무서운 거, 이 어려운 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병원에서 꼭 해야 되는 게 포함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걸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알겠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귀를 잘라내는 게 옛날에는 네. 어떻게 생각 드세요? 뭔가 큰 수술 같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큰 수술 같이 음, 느껴지지 네. 않으세요? 기간도 오래 입원해야 네. 될 것 같고 얼마나 입원하셨어요? 저 6일 입원했습니다. 네, 위 잘라내셨어요. 오.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위를 괜찮으신 잘라냈어요. 거죠? 네,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6일 뒤에 바로 행동하고 네. 열심히 일하러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수술 자체가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뭐 긴 시간이 들어가는 것들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간도 짧아지고 통원 치료도 가능한 것들도 이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2의 실손 의료비가 수술비 보험이다. 그리고 수술비 보험 하나쯤은 또 있어야 내가 가성비 좋은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술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뭔가 무섭고 되게 크게 좀 맞아.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작은 수술, 그러니까 사소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그 제2의 실손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실손 끝까지 잘 유지하면 되지 그럼. 굳이 이 수술비 보험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실손 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갱신형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 위에 표에 보시면 네. 40세 남성 기준 갱신 시 보험료 5% 상승과 이 10% 상승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 실손 보험료 5% 상승 가정 시에 70세 기준 구실손 16만 5,258원, 표준화 실손 11만 67원, 10% 상승 가정 시에는 70세 기준 구실손 66만 7,213원, 표준화 실손 44만 4,384원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실손 보험료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유지하시기가 어려워서 거의 모든 분들이 해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요즘 실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살펴보니까 60세, 70세 아마 이때 정도 되면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부담하기에는 이 실손이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2의 실손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들어봤을 때 저는 이 실손이란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똑순이십니다. 이 현재 이 100세 시대에 이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고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서 평생 유지할 수 없는 이 걱정을 가지고 있는 이 실손보험과 같이 준비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깐부네요, 깐부. 네. 정말로. 네. 그럼 똑순이님, 네. 3대 질병이라고 하죠. 네. 암, 뇌혈관, 심혈관. 네. 이 질병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해 놓으셨을까요? 그럼요.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누구보다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3대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것도 준비하셨을까요? 3대 질병 이외에요. 수술비 보험은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글쎄요. 목소리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글쎄요.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3대 질병을 가장 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3대 질병도 중요하지만 자주 하는 이 수술인 이 작은 수술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당연히 이 진단비도 좋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비로 준비를 하셔야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표에 보시면 전체적인 이 수술에서 1위가 백내장, 2위가 이 치액. 작은 수술이지만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고 네. 50대에서 이 70대 사이에는 저기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스텐트 삽입술이 돈도 많이 들고 자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이 자주 안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고 네. 이 자주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정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똑순이님, 네, 뭐 네. 주변에 네. 이런 수술 받으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백내장은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이 네. 스텐트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용어는 아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갑자기 잘 의학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로 바뀌는 건가요? 네. 뭘까요 이게? 이 스텐트 서비스라는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하신데 아까 표에 보신 것 같이 50대부터는 5위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많이들 하시는 시술입니다. 네. 이 스텐트 서비스란 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뇌경색, 협심증, 즉 혈관들이 막혀서 이렇게 발생하는 질병들이죠. 이러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카테터라는 이 작은 관을 이 혈관에 삽입을 시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스텐트라는 철제 그물망으로 이 좁아져서 막혀 있는 혈관을 넓혀주는 걸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같았습니다. 의학 같아요. 네네네. 의학.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혈관 질환 걱정이신 분들은 꼭 보장을 잘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3대 진단비는 준비를 잘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을 잘 받으려면 이 수술비 보험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특히 혈관 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술비 보험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수술비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준비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비는 이 넓은 보장의 범위부터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순서는 첫 번째로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두 번째로는 종 수술비, 세 번째로는 엔대 수술비, 마지막으로는 혈관 수술비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는데요. 방금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는데 네. 건강검진을 저희는 많이 받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건강검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 내시경을 많이 진행을 하세요.
이 내시경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또 용종이 많이 발견이 돼서 용종 제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많이들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용종 제거도 수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용종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질병 수술비와 그리고 1, 5종 수술비에서 2종 수술비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오. 받을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순서대로 일단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을 때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그 스텐드 삽입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위에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 질병 수술비 그리고 1, 5종 수술비에서 3종 수술비 네. 그리고 엔대 수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 수술비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표에 보시면 각 특약마다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네.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가장 넓으나 가입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네. 그리고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암 수술에 대한 범위는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비관열 수술 시에는 보상의 한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다빈도 수술과 혈관 수술의 보상은 높으나 암 수술에 대한 범위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이 수술비 중에서 범위는 가장 좁습니다. 하지만 혈관 수술비에 대한 보상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시청자 입장으로 좀 들어봤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결론은 이렇게 뭐 준비하면 얼마 받는데? 보험료가요. 네, 그러니까 보험금 얼마 받을 수 얼마 있는데, 받는데? 네. 왜 그 중요한 내용은 쏙 빼놓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2천만 원, 많게는 제가 8천만 원까지 설계를 해본 경우는 오.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렇군요.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네. 이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수술비에는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료비 자체가 조금 많이 들어요. 아까 네. 스텐트 삽입술은 한 번 하고 나면 교체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 부위 말고도 다른 부위를 또 생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천만 원 내외 정도의 치료비가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 이제 뭐 엔대 수술비, 뭐 종수술비 뭐 저희가 많이 얘기했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냥 골고루 다 준비를 하면 되고 이걸 다 합산했을 때 최소 네. 2천만 원 이상은 할 때마다 받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입한 증권이 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나 만약에 스텐트 삽입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총 얼마 받아? 그래서 2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빠진 게 있으니까 보강을 하면 되는 거고 네.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탠드 삽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스탠드 삽입술을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수술비 보험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조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속되는 실손보험의 갱신으로 이 보험료에 대해 불안함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단 이 효율적인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크고 자주 하지 않는 수술은 진단비로 네. 그리고 작고 자주 하는 수술은 수술비로 준비하셔 질병 수술비부터 또 혈관 수술비까지 이렇게 상호 보완을 위해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잘 준비하면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찾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길건우 전문가님, 네.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셨고 보험료도 그냥 사실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됐었던 상태여서 이제 네. 증권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현재 총 보험료는 39만 8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보험은 총 6개 가지고 계셨어요. 네. 뭐 S생명 CI 보험도 있고 화재 보험도 있고 종합보험, 암보험, 종합보험 골고루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 안에 이제 금액들을 보시면 CI 보험이 가장 조금 비싼 보험료인 19만 7천 원 정도 납부를 하셨고 나머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했거든요. 근데 저렴했던 이유가 10년 갱신형이라.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거는 보험료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부담이 안 되면 저는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효율적인 건 뭐냐면 내가 낸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손해 보는 건 그쵸.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사망보험금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상해 사망은 8천만 원 정도 받지만 질병으로 사망했을 시에는 5천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는 없었고 후유장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질병 후유장애 3%부터 보장이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다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저희가 현재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보장이 돼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만 암보다도 사실은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면 혈관 관련된 질환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앞에서도 저희가 스텐트 삽입술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랬군요. 예를 들면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이 범위가 조금 넓은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뇌출혈로만 1억,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1억. 그다음에 수술비 중복돼서 보장이 되니까 조금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수술비 또 별로 없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0년 갱신형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앞으로를 생각해서 조금 없애버렸고요. 다만 여기 보면 20년 갱신형이라고 있죠. 기간을 조금 긴 갱신 주기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비갱신형으로 암보험과 정업보험을 보강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보험료만 줄었다라고 중요한 건 아니죠. 보장 금액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보장 금액을 보시면 아까는 X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빠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빠져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질병 후유장에 빠져 있었는데 포함이 됐고요. 유사한 같은 경우에 앞에서 한 1억 아니 1,6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3천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아까 협심증 같은 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장이 없었는데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은 매달 보험료는 13만 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은 꼼꼼하게 다 채워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기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고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보험 준비할 때 잘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